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매주 1월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1월 7일 인사드립니다. 원래 내일 1월 8일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새로운 재판을 하나 받게 돼 있었죠. 지금까지 주 2회 재판을 받았는데 주 3회 재판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김진성 씨에게 위정교사를 한 사건, 기자 사칭, 검사 사칭, KBS 기자와 같이 검사 사칭을 한 그 혐의에 대해서 위정교사를 한 혐의인데 이것이 재판이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았죠. 내일 첫 번째 재판, 한 두세 번만 재판을 해도 1심이 나올 거다. 그러면 총선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재판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1월 20일로 연기가 되고 다른 재판들도 줄줄이 연기가 되겠죠. 바로 1월 2일 날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했기 때문이죠. 지금 그 서울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 테러, 그러니까 이 정치 테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테러의 진실이 총선 전에는 또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총선 전에 이것이 범인 김모 씨가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습격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총선 전에는 거의 묻혔다가 총선 끝나고 나서 아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말들이 정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습격범인 김모 씨의 당적이 어떤 당원이었느냐 이것을 두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죠. 뭐 새누리당에서 5년 정도 당원이었다. 2020년까지 당원이었는데 대선 전에 탈당을 해서 지난 2021년 대선 전에 탈당을 해서 2023년 4월에 민주당으로 입당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이 경찰에서 그 당적 여부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하기로 이 습격을 한 김모 씨에 대한 당적을 공개 안 하기로 내부에서 결론을 냈습니다. 정당법에 아마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개인의 이 정당 소속 여부를 뭐 밝히면 안 된다 이런 정당법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공개 안 하기로 내부 결론을 냈기 때문에 경찰이 조만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도 당적 여부는 아마 함구를 할 거다. 자,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구속이 됐는데 구속영장에도 이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고 아마 그래서 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장이나 아니면은 기소를 할 때 공소장이나 재판 과정에서 이 당적이 확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총선 전에는 이게 잘 드러나지 않을 그 가능성이 많이 있죠. 총선이 이제 석 달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범행 동기도 상당히 궁금하고 여러 언론도 막 취재를 하고 있는데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경찰에서는 공개 불가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죠. 그런데 프로파일러들은 이 김모 씨가 남긴 이 8쪽 변명문, 본인이 변명문이라고 했죠. 거기에 이 범행 동기는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모 씨가 일종의 신념, 뭐 망상에 좀 사로잡혀 있지만은 그 김모 씨의 머릿속에서는 일종의 신념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들은 경찰에서 진술을 할 때 이재명이 싫어서 또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에서 공격을 했다.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공식적으로는 공개 불가 경찰이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총선 전에 완전한 전모가 드러나기는 어렵다. 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문제지만은 파생된 이슈가 있죠. 닥터 헬기 특혜 그리고 부산대 요즘은 부산대 병원 패싱하고 서울대 병원으로 헬기 타고 옮겨간 그런 문제. 이 지방 의료 체제를 무시했다. 그 논란이 지금 상당히 폭넓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국 시도의 그러니까 의사협회 각 광역자치단체 의사협회에서 비판 성명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뭐 다 내고 있습니다. 부산 의사협회를 시작으로 해서 심지어 광주, 전북 이런 것은 이재명
의사들이 정치 성향이 그다지 없겠지만 어쨌든 강주나 전북 지역에서도 이 이재명을 비난하는 성명을 내고 있고 지방 의료 체제를 무시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경남 서울대에서까지 서울대병원은 서울에 있는데도 서울대 의사협회에서도 왜 거기 부산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패싱하고 서울로 옮겼느냐. 그리고 그 특권의식 아니냐. 지방 의료 수준을 못 미는 것 아니냐. 그리고 헬기를 왜 탔느냐. 특혜. 자, 이런 논란이 각 시도 의사협회에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고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일부 의사단체 가령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에서는 이재명을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아예 고발할 예정입니다. 서울대와 부산대의 업무를 방해했다. 이렇게 본인의 특혜를 노리면서 막 이전을 병원을 옮기고 하는 과정에서 헬기 이용하고 해서 업무 방해죄 해서 고발을 할 예정이다. 자,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재명 쪽은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당정 문제 그리고 범행 동기 이것은 물론이고 파생된 이슈 닥터 헬기 특혜 이 지방 의료 체제 붕괴 불가사의한 병원 옮기기 그리고 시도지 의사협회에서 비판을 하는 데 대한 이런 문제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당직자들 대변인이나 정청래 최고위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당직자들은 본인들 입장에 맞게 원내대표나 가짜뉴스가 많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은 이재명의 입장이 안 나오고 있죠. 자, 이 총선 앞두고 야당 대표가 전혀 메시지를 내지 않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난감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난감한 문제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입장을 밝히지 않는데 이 입장 밝히지 않는 것도 장기간 될 것 같습니다. 총선 때까지 이렇게 하지는 못하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이슈들이 파생된 이슈들, 이재명을 비판하는 이런 이슈들이 좀 잠잠해지는 시점에 이재명이 등장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본인이 의도한 바는 아니라고 믿지만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재명이 이 중요한 순간에 시간을 벌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본다 이렇게 규정을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번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거라는 그런 이재명 진영의 말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상처가 깊고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면은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재명이 여러 가지 어려운 현안에 대해서 피해가고 또 가장 중요한 재판 1심이 총선 전에 나오면은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재판들이 총선 이후로 다 미뤄질 가능성이 있고 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처음부터 유도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언제 복귀하느냐 이 문제인데 지금 5일째 들어갔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2006년에 커트칼 피습을 당했죠. 그때 2006년 5월 20일에 지충호라는 사람에게서 피습을 당했는데 그때 좌상, 창상해서 11cm 이 턱부에 11cm 상처가 났고 깊이가 깊은 곳은 3cm까지 창상 좀 뜯겨져 나가는 그런 상당히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60바늘을 꿰맸습니다. 60바늘. 2006년 5월 20일에 사고를 당했는데 퇴원을 한 게 언제냐? 5월 29일 날 퇴원을 했습니다. 5월 29일 날. 거의 중상이죠. 5월 29일 날 퇴원했으니 9일, 한 10일 만에 퇴원을 했는데, 물론 이 상처 부위는 다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턱부위였고, 이재명은 목인데,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언제 퇴원을 해서 복귀를 할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11cm 자상을 당해서 한 10일 정도 했으니 뭐 한 일주일 정도 하면은 퇴원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말이 일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조속히 당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를 했죠. 그런데 그걸 민주당에서 강력히 부인을 했습니다. 조속히 당무 복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오보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당대표 복귀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어조로 누가 그런 말을 하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모레가 되면 일주일이 되는데 그 당무 복귀설이 나오니까, 조기 복귀설이 나오니까 권혁기 이재명 대표실의 정무기획실장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런 문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당 복귀, 그건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이 당 복귀설이 나오는 데 대해서 조기에 복귀할 거라는 말이 나오는 데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무 복귀 시점은, 이재명의 당무 복귀 시점은 당분간은 아니다. 그러니까 빨라지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죠. 시기를 특정하지 말아달라. 기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기를 특정하지 말아달라.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차도가 급격히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차도가 급격히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의사가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해서 이 환자와 가족은 의사의 당부에 잘 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해서 환자와 가족이, 그러니까 이재명과 가족들이, 김혜경을 비롯한 가족들이 의사의 당부에 잘 따르는 상황이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시점에 당무 복귀한다는 건 근거가 없는 추측이다. 기자들이 근거 없는 추측 기사를 쓰지 말라는 거죠. 당무에 조기 복귀할 거다.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는. 그리고 또 당장 내일 인재 영입 6호 한영 행사가 있는데 거기도 이재명 안 나가느냐. 그래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대신 나간다. 이러니까 언제 당무 복귀하느냐. 이런 기사를 쓰고 있는 데 대해서 아니 그 근거 없는 추측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조속히 당무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이재명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그리고 그러면 당무 보고는 그 병상에서 받느냐. 그러니까 당무 보고 병상에서도 안 받는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우리는 지금 거의 무슨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 언제 당무에 복귀한다. 이런 말조차 쓰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의사가 절대 안정을 하라고 해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이 이야기죠. 이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병문안을 가겠다. 여기에 대해서도 병문안을 가면 되겠느냐 문의를 하는데 다 사절합니다. 사절. 아니 오지 마. 우리 지금 손님 병문안 받을 그 상황 아니다. 오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부러 이 퇴원을 늦추려는 것은 아니겠죠. 의사가 근거가 있고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퇴원을 하면은 곤란한 상황 몇 가지에 맞닥뜨리는데 그것을 결과적으로 피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의 이번이 지금 장기화를 준비를 하고 있죠. 이재명 쪽에서. 총선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는데. 그런데, 의사의 그런 근거가 있었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 민감한 사안들을 피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가령 이 닥터 헬기, 이 특혜, 부산대 병원 패싱, 이 논란, 만약에 지금 이재명이 당무에 복귀해서 다시 국회에 국회 나와 당사의 모습을 나타내면 기자들이 계속 묻겠죠. 그 닥터 헬기, 부산 패싱, 이 논란, 지금 고발까지 막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되겠죠. 침묵을 하면은 또 침묵하는 대로 상당히 나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총선 전국 초입에서 이 닥터 헬기나 부산대병원 패싱은 총선 전국 초입에서 민주당에 절대 불리한 이슈죠. 특히 부산 민심.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아마 부산 시민이나 뭐, 의료계, 전국의 의료계의 이 비난 여론이 숙질 때까지, 어느 정도 숙질 때까지, 다른 이슈가 막 나타나서 이 이슈가 좀 숙질 때까지, 이재명을 보기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일단 병원에 입원을 해 있으니까. 그리고 당내 문제도 아주 심각합니다. 이낙연이 잠시 이재명의 피습 때문에 밀어놨던 탈당, 신당 창당을 이번 주,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주에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저기 탈당 먼저 이제 해야지 신당을 만들겠죠. 그렇게 되면 분당, 총선 앞두고 제1야당이 두 쪽으로 갈라지는 이 분당이 가셔야되는데, 어떻게 총선 직전에 당 분열에도 이 시점까지 병상에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더구나 지금 이재명에 대한 대표적 사퇴 요구도 본물을 이루고 있죠. 비명계에서. 그리고 이번 주에도 또 막 성명이 나올 텐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 본격적으로 분당 사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이 상황에서도 본인은 결과적으로 뒤로 빠져 있는 겁니다. 당대표 이재명은 뒤로 빠져 있는 거죠, 병원에. 그리고 재판 말씀드린 대로 줄줄이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위정교사 당장 내일 예정됐는데 22일로 2주 동안 연기가 됐죠. 이 연기 과정도 석연찮습니다. 이 위정교사를 받은 김진성 씨 변호인이 배성희 변호사인데, 배성희 변호사는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재판을 2주를 연기하면서 직권으로 연결했다. 재판부가 서울형사지법 33부 김동현 부장판사죠. 직권으로 연기하니까 배성희 변호사가 이런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세상에 어떤 재판부가 의사 진단서도 안 보고 기일을 변경을 해주느냐. 심지어 피고인이 요청도 없었는데 재판부가 알아서 뉴스 보고 피고인 건강 체크를 하다니 참 야당 대표 할만하네. 알아서 합의부 배정해주고 영장 기각에 기일 변경까지 일사천리다. 이재명 측은 어설픈 서울대 병원 브리핑으로 가름하지 말고 서울대 병원에서 진단서 받아서 내기를 바란다. 법원에다. 그런데 만약에 허위 작성하면 허위 진단서 작성죄. 자, 이 상황에서 또 대장동 원래 모레 재판이 예정돼 있는데 이것도 모레와 또 12일 금요일 이번 주에 두 번 예정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연기. 그리고 선거법 19일 2월 2일 쭉 돼 있는데 이것도 연기. 그리고 수사도 차질. 지금 이재명 여전히 수사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북 선거 아직 기소도 안 했고 이게 영장 재청구할지도 모르고, 또 법인카드 이 문제는 압수수색까지 다 했기 때문에 김혜경, 이재명 차례로 소환할 거라는 말이 나왔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총선 전에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의도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지는 않았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제가 계속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도 민주당이나 좌파 매체 쪽에서는 이것을 음모론 이렇게 하면서 역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기자 접근이 차단이 된 곳에서 이재명이 기자를 해서 기자들이 같이 만나면 막 이것저것 물어보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닥터헬기, 부산 패싱, 이낙연 탈당, 재판 이 다 물어보겠죠. 그것을 물어볼 수 없는 곳에 차단이 된 곳에서, 기자 접근이 차단이 된 곳에서 있는데, 아마 그래서 그 안에서도 공천이나 선거와 관련된 그런 지시는 다 하겠죠. 조금 전에 뭐 당무 복귀 또 병상에서 안 받는다, 당무 보고도 안 받는다 이랬지만은 이제 좀 더 나아지면은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은 공천이나 선거 전략 같은 것도 다 병상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난감한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 같은 것은 다 피해갈 수가 있는 이 상황이 지금 이재명에게 된 겁니다. 이 전략을 죄송합니다. 전략이라고 그러면은 또 무슨 뭐 업무론 이렇게 할지 모르는데, 어쨌든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기자 접근이 차단된 곳에서 이 공천과 선거 전략을 세우는 이 상황이 이재명의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